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어디선가 와글와글한 함성 소리와 함께 탕하고 출발 신호를 알리는 화약 총소리가 들려오던 계절이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운동장에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목이 터져라 외치던 그 소음. 그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성장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의 초등학교 운동장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마치 거대한 돔을 씌워놓은 무균실 같습니다. 운동회라는 이름은 체육 한마당이나 어울림 축제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소음 민원을 의식해 강당에서 조용히 치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뛰는 모습입니다. 출발선에 선 아이들은 총소리 대신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뜁니다.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1등은 없습니다. 등수를 매기는 것은 아이들에게 패배감을 주고 자존감을 해친다는 논리 아래 모두가 손을 잡고 들어오거나 순위에 상관없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습니다. 경쟁도 없고 승패도 없고 소음도 없는 이 기묘한 침묵의 축제.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꽃으로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바스라질 유리 인형으로 키우는 걸까요? 오늘 밤은 안정과 평등이라는 달콤한 이름 아래 삭제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야생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달리기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질주하고 누군가는 환호하며 손등에 1등 도장을 받았고 누군가는 아쉬움에 눈물을 삼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며 노력한 자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패배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는 이 과정을 잔인한 경쟁이라 규정하고 삭제해버렸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과도한 경쟁 방지와 아이들의 자존감 보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 아이가 지는 꼴을 못 보는 부모들의 민원 폭탄입니다. 선생님, 왜 우리 애 기죽게 등수를 매깁니까? 우리 애가 꼴찌에서 울고 왔는데 학교가 책임지세요. 이런 항해 전화를 피하기 위해 학교는 고육지책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지지 않는 경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망국기가 펄럭이던 자리에는 안전 펜스가 쳐졌고 아이들은 전력을 다해 뛰지 않습니다. 어차피 1등도 꼴찌도 없으니까요. 이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기회를 박탈하는 기만입니다. 작은 운동장에서의 패배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이라는 거대한 시험과 취업이라는 냉혹한 정글에 던져졌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단상 위에서 상장을 읽어 내려가고 전교생이 박수를 치던 풍경도 이제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상장 수여식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밀실 행사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상장은 교무실에서 조용히 전달되거나 방과 후에 남아서 몰래 받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을 받지 못한 다수의 아이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해서입니다. 내 아이가 박수치는 들러리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학부모들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칭찬과 인정은 공개적일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경험은 아이에게 엄청난 성취감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아이들 역시 부러워해도 나도 저기에 올라가고 싶다는 건강한 욕망이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준화 강박은 아이들의 성취 동기마저 거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잘해도 숨겨야 하는 세상. 아이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왜 노력해야 해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박수 소리가 사라진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의 성취를 축하해주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남의 성공은 나의 불행이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질투의 화신들이 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담장 너머의 세상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학교 주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도심 속의 기피시설, 즉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의 날이면 학교 행정실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입니다.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다. 방송 소리 좀 줄여라. 집값 떨어진다. 심지어 소음 신고를 받고 경찰이 학교로 출동하는 총극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학교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블루투스 헤드폰을 씌우고 춤을 추게 하는 사일런트 디스코 운동회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몸만 흔듭니다. 혹은 창문을 다 닫은 체육관 안에서 숨죽여 행사를 치릅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운동회를 하기 전 아이들의 목소리로 먼저 양해와 사과를 구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런 문제가 드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방해가 된다고 말해야 할 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소음으로 치부하는 극도의 이기주의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어른이 되었을 때 타인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교육계를 강타했던 노란버스법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치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교가 현장 학습과 소풍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규격에 맞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소풍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안전사고 책임론이라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2026년 교무실의 풍경을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소풍이나 현장 학습 시즌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넘어져 무릎만 까져도 교사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거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애가 체험학습 가서 모기에 물려왔는데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흉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이런 전화를 한 번이라도 받은 교사는 다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들의 방어 기제는 명확합니다. 가서 사고 나면 내 책임이고 안 가면 민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욕 좀 먹고 안 가는 게 낫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인 보신주의 교육이 정착되었습니다. 체험학습은 교실 안에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체되고 운동장은 비어갑니다. 아이들은 교실이라는 안전한 감옥에 갇혀 세상을 글로만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무너진 교권과 변질된 교육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더 이상 백년지대계인 공공재가 아닙니다.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소비재로 전락했습니다. 학부모는 갑질하는 고객이 되었고 교사는 감정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법의 악용은 교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분 나쁘게 하면 정서적 학대라는 논리가 팽배합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가 들어 누워 자거나 욕을 해도 선생님은 제지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꾸짖거나 벌을 세우면 바로 다음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훈육이 불가능해진 교실은 정글이 되었습니다.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혀도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쌍방 폭행이나 학대 방조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저 힘의 논리와 방관하는 법만을 배울 뿐입니다. 공교육에서 소풍이 사라지고 수학여행이 취소되고 야영이 없어지면 과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부유층 아이들은 걱정 없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면 부모가 데리고 가면 됩니다. 방학이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고 주말이면 고액의 사설 캠프나 체험학습을 다닙니다. 그들의 경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문제는 서민층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 맞벌이하느라 바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는 에버랜드와 경주는 유일한 여행이자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안전을 핑계로 그 기회마저 박탈해버렸습니다. 이제 추억과 경험도 돈으로 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양극화는 곧 생각의 크기 차이로 이어집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본 아이와 교실과 학원만 오가며 문제집만 푼 아이의 시야가 같을 수 없습니다. 공교육의 기능 축소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셈입니다. 추억마저 빈부격차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스포츠 활동을 교육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을 기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싸우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승자에게는 트로피를 주어 노력을 치하하고 패자에게는 다시 도전하라는 격려를 보냅니다. 일본의 운동회 운도카이는 여전히 지역 마을의 축제입니다.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서로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는 피라미드 쌓기 같은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강조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학교들은 비가 와도 숲으로 현장 학습을 나갑니다.
옷이 더러워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나라들에도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경쟁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학교에서 아예 삭제해버리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넘어져 보는 경험이 사회에 나갔을 때 큰 사고를 막아주는 예방주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무균실 초등학교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20대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마주하게 될까요?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평생 1등이 없는 달리기만 했고 모두가 상을 받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왜 나만 탈락시키냐며 면접관에게 따지거나 부모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상사가 업무 실수를 지적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배우지 못한 이 직원은 그 지적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날 바로 사표를 던지거나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 회복 탄력성 결핍 세대의 등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실패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 탓, 사회 탓으로 돌리는 미성숙한 어른들이 사회를 채우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조기 퇴사율,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신질환 치료비.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청구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입니다. 혁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실패를 제약시하고 안전만을 추구하도록 길러진 세대에게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아이들의 발부리에 걸릴 작은 돌부리를 치워주느라 정작 아이들이 스스로 넘어져 보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작은 사회여야 합니다. 그곳에는 갈등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뼈아픈 패배도 있고 시끄러움도 있어야 합니다. 무균실에서는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은 알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이 진짜로 어떠한 사람들인지. 제언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야생성을 돌려줍시다. 등수를 매기고 1등에게 박수 쳐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꼴찌한 아이에게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힘, 깨끗하게 지는 연습을 시키는 교육. 그것이 진짜 우리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사랑이 아닐까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다시 들리는 날을 꿈꾸며 오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흙먼지가 좀 날리면 어떻습니까? 넘어져서 무릎 좀 까지면 어떻습니까? 딱지는 떨어지고 새살은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한 걸음 성장할 것입니다.